안녕하세요. 오밤중 라디오 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전시장에 있어요. 네, 우주 12지신 개인전 하는 전시장에 있습니다. 내가 본 단편선 Before CCTV라는 타이틀로 화가 문수영의 5번째 솔로 익스히비션인데요. 네. 이 개인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금 열렸어요. 가까운 곳에 계시면 놀러 오세요. 이 전시는 티아라트 주관으로 티아라트 주관, 티아라트 주체로 대관 전시를 하는 거고요. 예, 우주 12지신 지금 이 우주 12지신의 첫 번째 전시는 학고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고제가 대관 전시를 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갤러리와의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러블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까다로운 건지 학고제가 까다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관람객이 없어서 예,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람객이 있으면 이렇게 녹음을 못 하겠죠. 예, 개인전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 사이트에 그림을 다 올리면 그림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티아라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그림을 비공개로 해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림 제작 과정은 여기저기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첫 개인전이라 그 다음 전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모두 공개된 상태로 그림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 실제 그림에 관심 있는 분만 놀러 오세요. 예. 저를 보러 오시기 위해서 뭐 오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지만 실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더 좋겠네요. 예. 그림 판매는 전시장에 와서 직접 여쭤보시고 지금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저 티아라트 홈페이지에 그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예, 저 인트로에 그 전시장에서의 저의 녹음을 좀 틀어봤어요. 굉장히 다운되어 있네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다운되어 있네요. 예. 자,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4화 때 제가 사윗사람과 기표사회와 사윗사람 2014년도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4년도 때는 제가 아직 부부 법적인 남편이 있었던 시기예요. 네. 그 시기에 만들었던 기표사회와 사윗사람 전시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배운 후에 IT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컴퓨터 학원. 네. 컴퓨터 학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컴퓨터 학원에 IT 해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IT C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요.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기표사회와 사윗사람 전시를 할 때쯤에 가수 이승환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구경하면서 페이스북의 변화가 저랑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때예요. 근데 그 앨범을 3월 초에 앨범을 내는데 이승환이 가수 이승환이 3월 초에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을 낸 표지가 제가 그린 추락하는 사람의 그 타이틀 그림과 너무 흡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설렙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하다. 이 사람 나랑 뭐가 있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 장면은 앨범 검색해 보세요. 앨범 타이틀 검색해 보면 제 그림과 유사한 그 앨범 타이틀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뭔지 알죠? 5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그냥 단지 커넥티드 였다는 걸 알죠? 저는 아티스트랑 연결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고 예술인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남자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데 컴퓨터 학원에 이승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학생 중에. 근데 그 이승환이라는 학생은 항상 결석입니다. 그게 뭔지는 그 컴퓨터 학원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알바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이승환이라는 학생이 추석부에 항상 있었다는데 항상 그 가리키던 선생은 추석부에서 결석 처리를 합니다. 등록만 하고 들어오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듣다가 시언어를 공부하다가 관악을 하고 다시 듣냐 마냐를 고민하다가 조금 쉬자고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니어처 수업을 들어요. 미니어처 수업에서 미니어처 수업 들을 때는 이제 2016년이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이 기표사회와 사회 사람이 2014년 전시였어요. 굉장히 긴 텀으로 2015년에 IT 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2014년 12월 정도에 이승환의 그 공연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사람 뭐길래 자꾸 이게 보이지? 그러면서 공연을 한번 보러 가보자. 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쳤고 2015년에 학원에 가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학원에 가서. 그런데 2015년에 제가 이혼을 결심할 때 그 티켓을 겟하게 됩니다. 그 공연 티켓을 사게 되는데 거의 이혼을 하고 이제 그 가수에 살짝 빠져들 때 티켓 그 공연 티켓을 구하게 돼서 그때부터 공연을 보러 다니게 되면서 저는 그래 7년 동안 아이도 없고 하니까 이혼을 하고 다시 새 시작을 해보자 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추진을 합니다. 그게 그 공연 보러 다닌 용기를 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설렜던 건 사실이에요. 그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팬에 단지 링크돼서 제가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올린다고 해서 또 쏟아지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저는 오로지 자발적 비혼모가 합법화되는 상황만 응원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는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공연을 보러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보는 사이에 저는 이혼을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죠. 드디어 내가 자립을 하는구나 라는 기쁨도 잠시 저는 되게 많은 것을 전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생활하는 걸 전적으로 그 마음을 그쪽 그 공연 보러 다니는데 쏟게 되죠. 그 공연 보러 다니는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것저것 혼자서 하려고 노력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혼자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7년을 부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되면은 굉장히 방황을 해요. 예.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저는 저의 그 이혼한 전 남편과 살던 집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되죠. 그게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아파트 보러 다닐 때 굉장히 신중해요. 예, 부동산 보러 다닐 때 굉장히 신중해서 낮에 한 번 가고 밤에 한 번 가고 주변에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에서 걸어가 보고 몇 번 출구에서 걸어보고 여기서 몇 분 걸리나 시간을 재보고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하철이 2개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거기를 구매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판매하던 사람이 500만 원 싸게 내놨다 그러면서 그걸 팝니다. 저는 덜컥 삽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됐죠. 그거 재건축 아파트가 쉽게 바로 진행이 돼서 그 지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재건축 아파트 살 때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유자분들은 잘 거기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노후돼서. 네, 근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세를 두고 다른 데로 가면은 또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제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공연 보러 다니는데 의지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공연 보러 다니면서 제가 2015년에 이혼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상의 점이란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혼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 전시 내용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1인 가구 생활하는 거에 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저의 2015년, 2016년 전시를 보면은 굉장히 외로움이 많이 묻어 있어요. 예. 그리고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외로움을 많이 있는데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그 정신세계가 분리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주 짤막하게나마 그 이혼하게 된 계기와 뭐 여러 가지 이혼한 후에 나한테 있었던 일들 내가 어떻게 돌려줬나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돼서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고 제가 예전에 드럼 잠깐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 달 정도 배웠나? 한 달 배웠나 모르겠네요. 예, 잘 가물가물한데 예, 공연 보러 다닐 때 배웠었어요. 예. 그때 한창 아마 가상의 점 전시 끝나고 다녔던 것 같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한 3, 4년 전이었나요? 근데 그때 셀카로 제가 그 드럼 치는 장면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그 중간에 잠깐 틀게요.
증거로. 아, 저 아까 그 사회사랑과 기표사회는 좀 전에 지나오면서 보여진 그 단독주택에서 만들어졌어요. 거기 단독주택 사진 돌려서 보시면 CCTV 달려있는 거 보입니다. 주변에 교회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거기 예전에 주차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괴롭힘 당한, 예, 차가 나갈 때마다 항상 다른 차가 막고 있는, 예, 그런 장면이 사진을 찍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요. 주변이 다 빌라인데 저희 집만 단독주택인데 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보기 싫었겠죠. 뭐,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저랑 상관없고 단지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괴로웠다는 거. 아, 그 좀 전에 지나가면서 보여진 그 밭 사진, 산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의 결혼 생활입니다. 예. 저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저 정도의, 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그렇게 밭에서 논밭 일을 하며, 그 화물차 사람들과 부대껴가며, 산에 나무 심는 인부들과 부대껴가며, 그러며 살고 싶나요? 예. 저의 시댁 생활은 그랬습니다. 네. 7년 참은 게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 예. 그거를 회사원들이 어떻게 루머가 잘못 퍼져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그냥 이유 없이 찼다. 이유 없이 이혼했다. 그렇게 처음에 소문이 났었죠. 예. 시부모가 저희 친정에 와서 친정이 갖고 있는 밭, 친정에서 갖고 있던 산에 와서 거기 원래 같이 도우면서 가족 밭으로 하던 사람들 다 내쫓고, 예. 그게 팩트예요. 예. 그때는 그게 온전히 시댁이 잘못된 시댁을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정치판 끈앞풀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죠. 예. 그때 알았으면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텐데 그때 몰랐어요. 예. 화가 문수영은 정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예. 좌파 우파 저한테 들러붙지 마세요. 예. 정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밭하고 나무 심고 뭐 이런 거에 정치적 언어 유희를 많이 즐기시는 정치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승환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힐링을 받았을 때 거기서 그것을 이용한 분들은 좌파분 아닐까요? 완전 좌파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읽던 책이 살짝 그쪽으로 기울어진 책이었고, 예, 저는 단지 방황하던 개인들의 사회에 그 책에 끌려서 다른 책들을 샀을 뿐인데, 그랬고, 하필이면 저희 시부모랑 저희 친정 부모님 쪽이 정치적으로 조금 우파 쪽에 계셨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뿐이에요. 예. 제가 공연을 보러 다니다가 타겟팅 당한 거는. 네. 그게 팩트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네. 어, 나가래 포시. 연예인들, 예. 연예인들, 아마추어까지 포함해서, 예. 개그맨까지 포함해서 제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예.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얻을 거 하나도 없고, 밈 현상을 위해 저한테 강제 링크하지 마세요. 예.
강제링크 거부입니다. 저의 건강을 해치러 오지 마세요. 제가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의 전시로 풀겠습니다. 예. 일상에서 매일 돌아다니는데 뭐 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열심히 매일 집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네. 좀 전에 그 드럼 치는 장면 보고 까르르 웃었을 텐데 이런 내용 해서 다시 어두워졌으니까 마무리로 잠깐 제가 스스로 드럼 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마무리로 그 드럼 치는 장면 살짝 보이고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참 전시 그 12월 전시 잠깐 얘기할까요? 이번 12월에 잠깐 제 그림을 거는 전시가 있는데요. 그 그림 전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개인전? 문수영 우주 12지신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예. 그 전시에 방문해 주신 화가분이 되게 여러 분 계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 홍대 강사로 나가시는 분도 오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 어떤 협회에 계신 미술협회에 계신 분이 오셔서 12월에 하는 전시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 사단법인 예술인협회에 있는 그 한국미술협회에는 가입되어 있진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입할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사실 사단법인 미술인협회에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협회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고요. 네. 단지 제가 사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입할 필요성은 없어졌다 라는 것만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협회분이 제안을 하셔서 단체전에 참가를 합니다. 예. 그곳에 협회분도 있겠죠. 예. 그분의 상황은 저와는 상관이 없고요. 예. 거기 단체전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요. 단지 이런 컨셉의 단체전이 있는데 참여하겠느냐? 뭐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 작업에 센서 작업을 다음 전시에 넣을 계획이고 이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제 그림 작품과 이미지가 부합할 것 같아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예, 그 얘기는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은 얘기는 그냥 얘기일 뿐이죠. 예, 계약서 상으로 도장을 찍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관여가 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서류상의 계약서 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저의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직접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 보러 많이 오세요. 예.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저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네, 12월 전시에 대한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콘텐츠를 뭘 다룰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IT 학원 다닌 거 얘기해봤잖아요. 네. IT 학원 다닌 이미지에 컨텐츠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혼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과정의 컨텐츠 하나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앨범 커버 그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다른 이미지 하나 이야기할게요. 다른 컨텐츠. 예. 비슷한 이미지를 본 다른 컨텐츠. 네. 어, 밈 현상이라는 게 있죠. 예. 최근에서야 이슈가 됐어요. 최근이라 하면은 몇 년 사이입니다. 최근이라 하면은 몇 년 사이. 예. 1, 2년 사이. 2, 3년 사이. 사람들이 밈 현상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예. 저도 그 밈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밈 현상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어요. 예. 그 책을 밈 현상에 대한 책들을 읽은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상황 제가 행했던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행했던 행동에 연유가 된 상황이 있죠. 예. 지금 유튜브는 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어, 지금 제가 유튜브 한 지 5번째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저의 유튜브는 저의 그 라디오풍 유튜브, 예. 라디오처럼 혼자 독백하는 라디오풍 유튜브는 대부분 화가 문수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네. 공개적으로 대변해야 수많은 루머는 없어지죠. 뭐 대단한 유명인의 비교해서 본다면 어,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유아기가 너무 바쁘면 유아기가 평생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어린이처럼 실제로 놀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아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저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런데요. 제가 그 내용을 어떤 컨텐츠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뭐 텔레비에서도 방송을 몇 번 했겠죠. 예, 마이클 잭슨 얘기를 보고 알았는데 마이클 잭슨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것에서 흠집을 내서 그거를 언론에 이용했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루머가 나온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단지 이용했다. 그 마이클 잭슨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매장시키기 위한 어, 도구를 썼다. 그냥 그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스토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내용을 냈더라고요. 예. 이해를 못한 사람이 루머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매장시키기 위해서 루머를 만들어낸 거죠. 예.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요. 예. 지금 10시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번 챕터는 컨텐츠 챕터입니다. 네, 컨텐츠 챕터는 저는 그림과 아트 작업 하는 거를 어,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아트 작업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지 않는 TV 매체나 아니면은 영화 컨텐츠 부분, 제가 그쪽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쪽에 발디딘 미술 하는 사람들은 다 미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 99%가 미술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는 다방면으로 목적이 있어요. 예. 어,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좀 전에 얘기한 어, 제가 공연을 보러 쫓아다녔던, 그 한마디로,
그때 기분을 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고 나름대로 설레임을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연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혼자 그 자립하는데 그 뭐랄까 에너지를 받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빨려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냐면 아까 그 미니어처 수업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미니어처 수업 얘기했나요? 제가 가상의 점 2016년에 홀로그램 전시한 이후에 미니어처 수업 다닐 때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공연 보러 다니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 거기 다닌 사람들에 의해서 예, 그 소개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소개팅. 거기 어떤 사람들이 다녔냐면요.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기억하는 한 반도체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특정 회사의 반도체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정 언론사 직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뭐지 언론사는 어느 언론사인지는 몰라요. 예. 언론사에 다닌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미니어처 수업이 워낙에 그냥 어 단타식으로 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학생도 있었어요. 대학교 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노년의 아저씨들도 있었고, 예. 취미생활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어차피 그 작업에 쓸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갔던 거라, 예. 뭐 그분들이 아티스트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스킬을 배우러 간 거죠. 예. 근데 거기서 거기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 직장인 분들과 기타 사람들에 의해 소개팅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얘기한 거예요. 타인의 얘기가 그 도청 핸드폰 도청이나 핸드폰으로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만으로 제3의 스토리가 되는 예, 저의 의도와 관계없는 스토리가 되기도 하는 네, 제3자들의 상징성 예, 저랑은 상관없는 상징성 그때는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예,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게 2016년은 조금 지난 시기였어요. 근데 자 여기서 컨텐츠는 제가 뭘 다룰 거냐면요. 첫 번째 어, 한국 컨텐츠 두 개 다룰게요. 덩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 되게 유명했죠? 저의 결혼 생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짜증나요. 저는 어 2년차, 1년차, 2년차 정도에 이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질질 끈 게 7년 차에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사이에 컨텐츠. 예, 저는 그 당시에도 컨텐츠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상황에 보였다면 모를까. 의도적으로 도찰한 건 아니길 바라지만 너 꼴째 굴러온 당신 그 내용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제 결혼 생활과. 그리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를 봤었죠. 네. 현재는 제가 케이블 TV 안 보고 있어요. 케이블 TV가 아니라 인터넷 TV. 네, 인터넷 TV 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TV를 없앴어요.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냐면 블랙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한국 컨텐츠예요. 블랙. 누구 나오지? 고아라랑 어, 송, 이름 까먹었네요. 어쨌든 예, 그 고아라 나오는 컨텐츠.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인트로 장면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저의 추락하는 이미지랑 너무 닮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전시 이후에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3자의 아티스트를 키우겠다고 그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방송 콘텐츠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음, 소스를 제공하겠다고 계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또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저한테 그게 붙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 네. 저는 화가예요. 화가고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창작가예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 제작 창작가를 스토킹하면서 그 콘텐츠 업자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그런 먹을 게 있다고 착각하면은 그건 불법이죠. 예. 자신들이 불법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훔쳐가겠다. 이런 의도로 붙는 거죠. 예. 자,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예.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파헤쳐보면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에 다룰 컨텐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IT 쪽 얘기했어요. IT 쪽을 왜 얘기했냐? IT 쪽과 밈 현상과 그리고 IT 쪽과 밈 현상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맞물려 있습니다. IT 쪽이 밈 현상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맞물리게 된 계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컴퓨터와 페이스북과 그런 것들을 쓰는 것에 연관이 있어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위로 올라간 사람이죠. 자, 위로 올라간 사람, 꼭 크리스트 종교를 말할 필요는 없고, 자, 위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IT 쪽, 전 세계로 퍼졌으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페이스북, 인스타 위로 올라가 있어요. IT 쪽이죠. 둘 다 IT 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사람 테슬라 만든 사람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예, 위로 올라가 있어요. IT 쪽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IT 쪽하고 관련이 없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반 해커들이 그 거대 집단을 대항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은 게이머로 대항을 해요. 예. 그 내용이 블랙미러 영화입니다. 블랙미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드라마처럼 단편적으로 여러 편 나오는 블랙미러가 있고, 마약 해커에 대해서 다루는 블랙미러가 있습니다. 네. 왜, 왜 마약 해커냐? 이, 이 게임 개발자에 대해서 다룬 그 컨텐츠인데, 그 중에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왜 현실 쪽이냐면, IT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때 IT 공부, 프로그래밍 기초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프로그래밍 책을 굉장히 많이 샀고, 그때 그 상황이 저한테 IT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지금 그 블랙미러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컨텐츠. 예. 컨텐츠 얘기하는 거예요. IT 쪽은 조심해야 되는 게 IT 쪽과 민현상과 위로 올라간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래밍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IT 쪽에 있으면 걔네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만 돼요. 그 주인공이 딱 그 상태예요. 예. 구멍에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위로 올라간 해커가. 예. 딱 그 상태가 블랙홀에 빠진 그 상태죠. 예. 블랙홀, 그게 블랙미러예요. 예. 블랙홀 안에 거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 예. 재밌죠? 음. 그게 그, 블랙미러 내용입니다. 이 블랙미러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블랙미러 내용은 가장 주관적인 해석, 화가 문수영의 가장 주관적인 해석. 저는 컴퓨터 공부를 왜 시작했냐면요. 센서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외주를 주지 않고 제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자유롭게 제3자 타인과 마찰을 안 일으키고 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1어로 와가마마라 그러죠.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아까 얘기했죠. 어린이처럼 놀고 싶어 하면서 작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어, 딱 저예요. 예. 뭐, 그 위로 올라간 사람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 마이클 잭슨 예를 들었는데 저는 비교가 안 되죠. 현실을 직시하고, 예, 대신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99% 근접해 있습니다. 예. 정말, 정말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고립된 상태에서 한 달 정도 고립된 상태, 한 달 이상 고립된 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이 저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오지 않는 한 저를 파괴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위로 올라가 있지도 않고 첨단 IT 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무의식적인 기억이에요. 그거는 무의식적인 기억 속에서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상 한 7, 80% 배운 것 같아요. 예,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저는 단지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그런 환경만 추구합니다. 예. 저에게서 많이 얻어가려고 저를 괴롭히면 역으로 괴롭힘 당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블랙미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블랙미러 그 컨텐츠 굉장히 몽환적이고 재미있고 그 상태가 지금 IT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IT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거북이라면 그 상태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 예. 그런데 거북이가 그 상태를 견뎌내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 그 상태에 견뎌낸 사람 걸 빼가면 랭크 깨지면 떨어져요.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예. 링크 깨진 게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예, 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 최근에 그린 그림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전체가 쏟아지면은 전체가 모두 날아갔을 때 그 사람이 빈 껍데기가 돼버리니까 예, 전체가 쏟아지지 않고 반만 쏟아질 수 있도록 만든 그림이 몇 점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 전시장에 와서 눈치가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 그림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일종의 조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 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올려지면은 그냥 이거는 이런 상태인 거구나 하고 그냥 이용할 뿐이고 사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단지 현실을 현실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저랑 협업하시는 분이 단지 이득을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예, 지금 컨텐츠 챕터예요. 네. 저번 주에 아주 짧은 저의 전시가 끝났습니다. 아주 짧은 전시가 끝났는데 아주 짧은 전시였지만 효과는 만족할 만한 전시였어요. 예. 그림이 팔리는 걸 둘째치고 그림은 팔려야 저도 그, 그 힘이 나요. 네. 그림은 팔리는 건 둘째치고 지저분한 것들이 80% 없어졌어요. 네. 저희 전시에 연예인 비슷한 분들이 오면은 저는 연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섀도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올라갔으면 내 그림 하나는 사줘야 된다는 거. 내 그림 안 사고 그냥 올라가면은 고생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섀도우라는 개념은 사실, 섀도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붙은 이유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에 한 전시 때문인 것도 같은데, 2015년 전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텐츠 이번에 3개 얘기했어요. 한국 컨텐츠 2개. 넝쿨째 굴러온 당신. 아주 재수없는 드라마예요. 예. 두 번째는 블랙. 송송환이네요. 예, 그 남자. 예, 그 남자 주인공. 송송환하고 고아라 나오는 거. 고아라 맞나요? 예. 연예인 이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것도 헷갈리죠. 지금 예. 콘텐츠 동의한 적 없습니다. 스토킹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창카 작가들, 제 후배들 중에 그렇게 잘 된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 사람들 저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링크 거부입니다. 네. 링크 거부고 아이는 끕니다. 네. 계속 끕니다, 저는. 그리고 그리고 그 컨텐츠 사람들 중에 IT랑 연관된 사람들 중에 가끔 꿈을 주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도 굉장히 달콤한 꿈을 꿨는데 그 달콤한 꿈을 주입한 그 당사자는 알고 있나요? 그런 꿈이 주입된다는 사실을 그 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은 알고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는 분명히 뇌과학자 관련 IT 관련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했을 때 제 꿈에 나왔던 그 주인공은 그 사람이 내 꿈에 나왔다는 걸 알고 있나요? 꿈이 공유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 혼자서 그 꿈이 주입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그게 주입된 꿈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네.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에 휘둘리진 않고 단지 기분 좋은 에피소드가 될 뿐이에요. 예,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예.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사람의 모든 기억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감정을 건드린 기억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러나 더 이상 동요되진 않는다는 거. 네, 달콤한 꿈은 감사합니다. 달콤한 꿈은 감사합니다. 네. 그 상대방한테 미안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미안해지잖아요. 나이도 어린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다 어려요. 그런 꿈을 주입하는 상대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다 어려요. 그러지 마세요. 예?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발언은 그 IT 관련 그
그 단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뉴럴링크가 있고, 뉴럴링크가 있고, 그 종교적인 밈 현상이 있고, 그 다 분화돼요. 뉴럴링크가 있고, 종교적인 밈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뇌복사와 관련된 뇌과학 분야의 전파 기술이 있습니다. 네. 분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걸로 꿈주입할 때 상대방한테 미안해지잖아요. 예. 서로 연관돼 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연관돼 있는지 상대가 그런 이미지를 뭐 상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의할 입장은 아니고 정의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홍대 근처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네. 근데 야, 그 커피숍 진짜 맛있겠다네요. 네. 그 작품 사진 찍은 거 전시장에 와서 작품 사진 찍은 의뢰를 한 사진관이 있는데요. 홍대 근처에. 근데 그 사진관에 저의 전시장 사진을 찾으러 직접 갔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그 저작권 등록한 사진들을 인터넷으로 받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데, 자, 아까 IT 얘기했죠? IT 쪽으로 경험한 그런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데이터가 사라지는 상황을 쉽게 경험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USB에 담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저의 작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CD에 구워왔습니다. 지울 수 없는 CD에 구워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CD에 구워서 와서 최근에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전시 끝나고 할 작업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10%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며칠 동안.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시는 어느 정도 제가 계획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네, 어느 정도 제 마음에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음에 들게끔은. 그리고 전시장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품 구매해주신 분들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시리즈 전시할 건데, 그 시리즈 전시하는 장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네. 이번 작품, 팔린 작품 중에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는 다시 넣고, 일부는 제가 원래 기획했던 대로 보강해서, 예, 다음엔 좀 더 여유 있게 홍보도 조금 하고, 이번에는 전시 끝난 다음에 전시 내용을 그 전시 홍보하는 곳에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는 등 예, 전시 끝난 다음에 기재해서 뭐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홍보가 어,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 예,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어, 발전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이미 판매해서 배송이 됐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판매 진행 중입니다. 예, 판매 진행 중이라 하면 그 그림을 사가겠다고 말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쿠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사업자 번호를 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법령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그 표준 그 법원에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예, 미술 관련 그 법에 준수한 계약서나 그런 걸 쓰는 서식이 있어요. 예,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게 필요한 이유는
상공인 업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저의 방어막입니다. 네. 힘없는 화가가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특히나 제가 타겟팅 당했었을 아니 혹은 타겟 당했을 때 저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갔던 예. 그들이 최초의 타겟 대상이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최초의 타겟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고요. 예. 최초의 타겟 대상은 따로 있고 그 가장 막바지가 컨텐츠예요. 예. 가장 막바지가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 사람들도 돌려지는 사람의 일종이에요. 예. 그 개개인을 탓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려지는 사람들이지만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어쨌든 예, 물건을 훔쳐가고 그러지 마세요. 제 그림을 차라리 사세요. 예. 나중에는 조그만 저가도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은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가 스타터예요. 스타터라서 예, 많은 작품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훔쳐가지 말고 제 그림은 사십시오. 훔쳐간 물건에는 제가 엄청난 노르웨이를 걸어놨어요. 그게 언제 실현될지는 당신이 훔쳐간 사람이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예. 어쨌든 살면서 많은 방어를 예전보다는 칠 수 있게 돼서 그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제가 가끔 넷플릭스를 봅니다. 네. 넷플릭스 회원이고 월장을 내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말한 컨텐츠 대부분은 넷플릭스에 있고 그게 아니면 예전에 본 것들이에요. 네. 최근에 본 것들은 잘 없어요. 최근에 한국 컨텐츠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를 링크하셔봤자 뭐 민면상 이용하려고 저를 링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풀어집니다. 예. 민면상 이용하다가 링크 했다가 금방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엄청 고생해요. 얼굴이 피죽이 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겐 책임이 없어요. 휘둘려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 내용은 지금 오밤중 유튜브,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혼자서 독백하는 라디오풍 유튜브에 올려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림 그린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아요. 물론 작품이 지난 과정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장면을 가끔 촬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시가 끝나고 그림이 모두 공개된 이후에 올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품이 판매된 후에 더 많이 올려지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작품의 그리는 과정을 올리는 그 목적은 그림 제작의 저작권 증명에 있습니다. 네. 단지 저작권 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원화를 사신 분과 원화를 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작품을 그리는 동안 그 화가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흡수된 그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와서 엄청난 고가에 팔리곤 하잖아요. 그때 에너지, 그때 아이디어, 그때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게 담겨있는 에너지를 사는 겁니다. 그걸 사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도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구분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좀 더 공부하세요. 많이 공부하세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밤중 라디오 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이었습니다. 네.
그림은 티아라트 사이트에서 보세요.